네, 3부 킹스맨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전화가 올 겁니다. 그냥 체크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라디오 듣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으니까 되겠구나 이거 아니고 02로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뉴스 공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뉴스킹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놓고요? 네. 그럼 뉴스킹 이현웅, 뉴스킹 김수민 아닙니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현웅 아나운서 첫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첫 소식은 검수완박 운명의 날입니다. 예. 지난 4월과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헌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자체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가장 큰 쟁점, 바로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도 없고 제1교섭단체를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의원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이 되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은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 결국은 핵심이 민영배 의원의 그 사보임 적법성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법사위원회 중간에 절차가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안건조정위원회가 3대 3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야당 3명 중에 비교섭단체가 있을 경우는 3명 중에 1명을 또 비교섭단체에 그렇죠. 할애를 하는 것인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3명 안에 원래 민주당 소속인 사람이 일부러 탈당을 해서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야당의 기회를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야당이 표결을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민주당이 침해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또 모두 뭐 의원들 특히 법률가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치열한 공방전이 오늘 2시에 예상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전주혜 의원이 나오시네요. 네, 뭐 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법사위를 많이 가다 보니까 네.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여야 양당에서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민주당의 뭐 박주민, 송기현 의원 이렇게 출전을 해서 다 율사 출신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싸우던 거를 이제 법정으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논전을 벌이게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의 논리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인해서 야당의 투표권 표결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영배 의원이 가짜로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원인데 무소속인 척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알아서 어쨌든 탈당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법적으로 금방 탈당한 사람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을 딱히 어긴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이 논리로 아마 양쪽이 팽팽하게 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들 봤을 때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과거 사례를 좀 놓고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1997년에 유명한 노동법 및 안기부법을 7분 만에 통과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때 의원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집결을 해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민주노총 총파업 들어가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이제 이런 그 쟁의의 대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라고 해서 이게 심의 중에 반대 토론이 묵살됐다라고 해서 당시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전 대표가 제기를 했었던 소송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판정은 내려졌지만 그것 때문에 이 입법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지만 그 하자 때문에 무효인 건 아니다. 이 정도의 판결이 나곤 했었거든요. 결국 보면 지금 뭐 하자가 아주 심각하면 무효를 할 건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거는 입법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국회 다수 의원들이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막 되돌리거나 네. 이렇게 했던 전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과거 관례를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예상이 되긴 한데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도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데 이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네. 병합을 할 것 같다라는 네. 보도도 있고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어찌 됐든 이 법무부와 검찰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본 게임으로 보는 시각은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아무래도 권한쟁의 심판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부분은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위헌성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다 본 게임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네. 국회 권한쟁의는 그 과정에서 사보임 그렇죠. 등등의 절차 부분을 좀 따지는 거고 내 법적 내용을 따지는 거는 지금 법무부 검찰에서 네. 했던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법무부 심판 청구 심판 네.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나갈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나갈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초미의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늘상 네.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해왔기 비슷한데요. 때문에 근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성대모사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직까지 시도를 한 사람이 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도를 안 할 때 좀 덜 예. 비슷하더라도 이야. 빨리 찜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죠. 예,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식 뭐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대통령 먼저 거리두기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진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국민소통관 기자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고요.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 공간이 밀집해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왔는데 기존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에 기대도 많았지만 이 정제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어 스태핑 중단을 두고 앞으로 소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 11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겁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네. 어제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출입 기자 11명이다. 예, 그날 하루만 3명이 늘었다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뭐 나토라든지 이런 쪽 그 순방 예, 요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마드리드 방문할 때에 현지라든지 기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됐습니다. 이 참고로 기자실에는 총 139명 출입 기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명이 확진이 됐다는 건 한 8%가 확진이 그렇죠. 됐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작은 비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자실에서 긴급 상황에 들어간 것 같고 좀 시점이 묘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도어 스태핑 중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 중단되는 게 맞느냐. 대통령이 워낙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 하니까 일단 쉬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 출입 기자단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일단 뭐 이 코로나19 관리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 중단한다는 말에 조금은 그렇죠. 설득력이 실리게 됐습니다. 11명 8%에 해당하는 기자가 코로나 확진이라면 뭐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어 스태핑 취임 2달 만에 잠정 중단이 됐는데 새로운 시도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역대 대통령들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도어 스태핑이었거든요. 예전에 청와대 대통령이 근무를 할 때는 청와대의 숙소에서 출근을 할 때 그 동선이 노출이 별로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차이가 생긴 거죠. 대통령이 출근을 할 때 동선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모이고 또 즉석으로 질문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일인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후보 시절부터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상을 그려냈다라고 하는 평이 처음에는 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려의 목소리 지금 말한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기사거리가 계속 그렇죠, 예. 하루에 하나씩 있어서. 근데 좀 뭐 오만한 거 아니냐, 뭐 좀 도어서 스태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도 꽤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뭐 물론 그 정제되지 않은 언어 혹은 이제 오만함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어서 이 소통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역대 뭐 대통령들 쭉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좀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이야기들 주로 듣게 되는데 그러면 뭔가 궁금한 점이 속 시원하게 네.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좋았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네. 다만 대통령의 언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교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나올 경우에는 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도어 스태핑 조금은 형식이나 뭐 빈도를 줄여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약간 장단점이 있다고 보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아니라 그 코로나 때문에 그걸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네. 하면서 거세게 비판하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11명 확진이라면 코로나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것 그리고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예 중단하는 것보다는 네. 기자를 좀 수를 제한해서 그래도 계속 하려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종합적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다시 준비한다는 것이 필요한데 또 코로나19 상황이 겹쳐져서 뭐 한 가지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재개를 한다면 어떻게 바뀌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준비 태세가 바뀌어야 된다. 아,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네. 예. 지금 제가 어느 기사를 읽었는데 24번 도어 스태핑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쓰였던 단어들을 분석 집계를 해보니까 그것도 했군요. 네. 우리가 30회가 나오고요. 우리요? 문제 28회, 생각 25회, 국민 24회, 대통령 22회. 그러니까 흔히 나올 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은 글쎄요가 52번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글쎄요라고 하는 것은 말 습관이죠. 뭔가 좀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곤란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투영됐을 때 글쎄요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조금 즉흥적으로 얘기했던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글쎄요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나왔을 거예요. 글쎄요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즉흥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맛으로 하는 거다. 막 되게 여기저기 다 준비를 해온다기보다는 근데 즉흥성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준비가 별로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꼭 하루에 한 번 해야 될까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횟수도 만합니다. 한번 봐야 된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는 조언도 또 한간에서는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김수인 평론가는 그래도 뭐 국내에서 그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유일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합니까? 연구를 할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정말 우리 국민 문제 글쎄요 이거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보다 가끔 쓰는 단어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 때는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배를 했다라는 표현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었죠. 정말 그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아침부터 칭찬을 받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동시에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세 번째 소식이 코로나19 재유행 소식이네요. 예, 뭐 거의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한 주가 지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래서 더블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어젯밤 9시까지는 3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8주 만에 3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회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서 주던 생활지원금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다소 좀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재유행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변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 이동량 이런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지금은 이제 BA5입니다. 변이가 BA5, 여러 번 예. 생겼기 때문에 BA2만 해도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예. 당시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 BA5가 한 BA2보다 30% 이상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이런 전파력이 강하고 또 전파력만 강한 게 아니라 백신이 잘 듣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변이가 있는 데다가 또 코로나19 동안 많은 분들이 참고 지내다가 최근에 방역이 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름철 비서철이 겹치면 이동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면역 효과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그 효과가 감소하는 네.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전문가들 예상은 8월 중순에 하루에 20만 명이 확진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전문가들이 그냥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다 네. 시뮬레이션을 통계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돌린 거였겠죠. 모델을 돌려본 건데 예. 지금 이제 6차 유행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난 5차 유행 때를 보면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1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거리두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더 강하게 시행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8월이 되면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BA5 앞서서 말씀해 주신 네. 이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이 지금 개발 중인데 한 10월에서 11월쯤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이에 대한 확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우리나라에서 6차 유행을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느냐 이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내일 방역 강화 내용 발표를 할 건데 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이게 시험 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그 확진자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이외에도 네. 예전보다는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 이런 것들이 크게 나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방역 강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해왔던 것보다는 다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업시설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 이렇게까지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아하, 그렇죠. 네, 다시 그렇다고. 돌아가면 진짜 지금 또 네네. 아주 원망이 커질 것 같은데 그래 돌아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코로나가 쉽지가 않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6874님 전화 오면 받고 있는데 다 대출 전화만 오네요라고. 저도 역시 받고는 있는데 저 역시 대출 전화입니다. 01 오는 게 참 모르겠어요. 대출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 대출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포동포동님, 박준 변호사님 목소리를 하루를 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글 주셨고요. 8423님 항상 출근길에 듣습니다. 날이 더운데 모두들 힘내십시오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